안녕하세요. 인생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조용한 아침을 맞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출근길의 분주함도, 아이들 떠미느라 정신없던 시간도 사라지고, 이제는 고요함만이 남은 아침. 그 순간을 외로움이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고독이라고 부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가난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고독은 생각의 정원이며 나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고독이 찾아온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 외로움과 고독은 바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고독을 거부하지 않았고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연결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 속 역할로만 존재했던 우리의 지난 세월, 그 안에 진짜 내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구와 살아가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배우 신구 선생은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적게 가져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죠. 이러한 말들은 고독을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보는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독 속에서 자아를 재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철학자와 사상가, 명사의 통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연대를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영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계절을 준비해 보시죠. 오늘도 인생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옛 노래 가사처럼 외로움은 가난보다 더 큰 병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은 생각의 정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시간이 찾아올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맹자는 환난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안락함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 고 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저 가족과 일로 채워진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등교 준비에 바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안일에, 명절이면 가족 모임에, 그 사이사이 짬을 내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해 나가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거나 각자의 취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상태와 마주하게 됩니다. KBS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있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함께가 사라진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수 이문세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처럼 이젠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40년 넘게 살아온 모습은 과연 진짜 나였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사회가 요구한 역할이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이지만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고독할 시간이 없어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많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 신구 선생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집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적게 가졌으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연결의 가치를 찾는 용기입니다. 가수 조용필의 노래처럼 그대 내 곁에 없지만 그대 내 마음속에 있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원시 시대에 혼자 있는 사람은 생존 확률이 낮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본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철학자 장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 때 행복하다. 우리의 본성이 사회적이라면 고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방송인 유시민 선생은 그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은 개미나 꿀벌처럼 집단으로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들과 달리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독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밥, 혼술이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는 세대는 오히려 우리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한 집에 살며 서로를 돌봤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60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비로소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변화도 나에게 찾아온 고독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조애란 할머니는 76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떠나보내며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고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되는 거요. 이 말은 우리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한 잎을 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학자 이익 선생은 자연의 이치를 알면 인생의 이치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독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자 또 다른 봄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다가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인간의 삶을 이루는 4가지 핵심 요소로 일, 놀이, 사랑, 연대를 꼽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일에 집중했고 가끔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사랑은 결혼과 가족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 후 일이 사라지고 사랑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놀이와 연대입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자유예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즐거운 놀이를 찾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는 어떨까요? 연대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얼마나 기쁜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교류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나만의 존재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과 직장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한 삶을 살라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쓸모가 있다는 역설이지요. 우리는 종종 10대나 20대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꿈을 가질 나이가 따로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은 별은 별을 보는 사람에게만 빛난다고 했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연과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은이 연기한 이지아는 사람들은 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선균이 연기한 박동우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답했지요. 이 대화는 삶의 의미가 단순한 행복 추구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타인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깨끗하면 천지가 모두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찾는 의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킵니다. 책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람과의 인연처럼 책과도 궁합이 있는 법이지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책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맞는 책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맹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논어에 더 끌립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위안을 얻는 분도 있고 장자의 우화에서 지혜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개인의 성향과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같은 책도 젊었을 때 읽은 느낌과 지금 읽는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인 정현종은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에는 배울 점이 있지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바람이 분다의 가사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이 들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는 인생은 한 번의 큰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 다른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철들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질문을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배우 박인하는 생전에 낭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낭만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는 진정한 가식 없는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습니다. 사업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살아도 SNS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은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관계의 소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있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과 국가라는 틀로 인간을 구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학자들은 이런 구분이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말합니다. 인종 역시 생물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구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사회적 관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미래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병헌이 연기한 유진초이는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관심사 중심의 모임으로, 지역 기반의 마을에서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본질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쩌면 인공자궁과 같은 기술로 출산 방식까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은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고독의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독서, 명상, 산책, 그림 그리기 등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즉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고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살피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욜로를 외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리 세대에게 더 적합한 말 아닐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방문객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가수 조용필의 단발머리 가사처럼 이제는 돌아가야 할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독과 연대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아닐까요? 작가 이회수는 인생은 끝없는 현재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시인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말을 빌려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우리가 지금 당신이 없이 어쩌면 고독 속에서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새로운 연대와 의미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60대 이상 노인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